자, 우리가 사절에서 살펴볼 연결 리스트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구현되어 있는 리스트입니다. 앞서서 살펴본 어레이 리스트, 배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C에서 제공하는 배열을 통해서 구현했었죠. 하지만 연결 리스트는 포인터를 통해서 구현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포인터를 이용해서 구현됐기 때문에 리스트는 뭐였죠? 리스트는 자료를 끊김없이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저장하는 자료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 연결 리스트, 포인터를 통해서 리스트 구현했을 경우에는 자, 1 다음에 2 다음에 3, 3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자료가 끊김없이 연결돼서 순차적으로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 리스트는 앞서 살펴본 배열 리스트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배열 리스트가 물리적 위치가 순차적이다. 그러니까 물리적 위치가 차례적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데 비해서 연결 리스트는 단순히 논리적 위치만 순차적이고 물리적 위치는 순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연결 리스트는 이처럼 자료가 차례대로 연결되어 있지만 물리적인 위치는 뭐 차례대로 저장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죠. 이 그림에서는 2가 1보다 먼저 저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메모리상에 말입니다. 컴퓨터 메모리상에, 피지컬한 메모리상에 2가 1보다 먼저 저장될 수 있죠. 하지만 단순히 포인터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줬다. 즉 논리적인 위치가 순차적이지 물리적 위치는 순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 가지고 최대 원소 개수 지정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배열 리스트인 경우는 물리적 위치가 연속에 있어야 되죠. 따라서 배열 리스트를 생성해 줄 때 최대 원소 개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연결 리스트인 경우에는 동적으로 계속 자료를 추가해 가고 포인트를 통해서 단순히 연결만 시키죠. 따라서 최대 원소 개수 지정이 필요 없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연결 리스트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를 보통 노드라고 그럽니다. 노드. 자, 이런 노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자료, 데이터와 링크, 포인터로 구현되어 있죠. 자료와 링크가 합쳐서 노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의 추가와 제거는 결국 뭐죠? 링크 정보를 추가하거나 혹은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결 리스트의 기본 단위가 노드이기 때문에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배열 리스트는 어쨌죠? 배열 리스트에서는 사실은 엘리먼트 혹은 원소라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배열 리스트인 경우에는 원소의 추가 제거가 결국 뭐였죠? 원소의 이동이었죠. 즉 이동이 필요했다. 하지만 연결 리스트는 뭐죠? 링크 정보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이가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그림에서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는 예를 가지고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위치 인덱스 1, 그러니까 두 번째 자료는 뜻이죠. 새로운 원소 5를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즉 기존에는 2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원소 5를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드를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5가 저장되어 있는 노드를 추가해 주는데 자, 뭘 먼저 해줘야 되느냐? 원래는 2가 저장된 노드가 원래는 1, 전에는 1, 다음에는 3 이렇게 포인터 2개 있었죠? 그러면 2가 이 자리에 5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죠? 1에서 연결된 2를 끊어주고요. 기존 링크를 제거해주고 자, 1은 다음에 어떤 노드와 연결해 줘야 되죠? 새로 추가되는 5와 기존 1이 링크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의 다음 노드가 뭐가 되죠? 바로 2가 저장되어 있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가 저장된 노드와 2가 저장된 노드 사이에 링크를 연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다음에 5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차례로 저장되죠. 새로운 기존 링크를 제거하고 새로운 링크를 추가함을 통해서 연결 리스트의 노드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결 리스트의 노드를 제거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인덱스가 2인, 지금까 세 번째 위치.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2죠. 예. 이 노드를 제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노드를 제거하기 전에 이러는데요. 자, 노드를 제거를 하려면 결국 앞뒤에 연결된 링크를 다 잘라주면 되죠. 그래서 기존 2와 연결된 노드의 전 노드와 연결된 포인터 링크를 잘라주고요. 그리고 다음 노드와 연결되는 링크를 잘라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가 제거되었죠. 예, 노드가 제거된 이후에 1, 5, 3, 4 논리적으로 차례대로 연결돼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의 노드 제거는 그냥 링크만 제거해주면 끝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 리스트가 배열 리스트와 비교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가장 큰 장점은 원소 이동 연산이 불필요하죠. 그러니까 리스트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거나 혹은 제거할 때 배열 리스트는 원소 이동이 필요했죠. 하지만 연결 리스트는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노드 사이에 링크를 붙였다 떼줬다 그것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원소 이동 연산이 불필요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또 덧붙여서 배열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최대 원소 개수를 지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대신에 어떤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일단 구현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포인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구현하기 좀 어렵다는 점 단점이고요. 그리고 탐색 연산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자, 탐색 연산인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는 그런 반환 연산 같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배열 리스트는 어떻게 됩니까? 배열 리스트는 물리적인 위치가 연속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갈 수가 있죠. 한 번에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줘서 한 번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 리스트는 자료가 연결되어 있죠. 내가 원하는 위치가 만약 여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노드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링크를 따라서 움직여가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해야 되죠.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했을 때 탐색 연산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배열 리스트인 경우에는 한 번에 갈 수 있죠. 그래서 비고 표기법으로 하자면 비고 1이고요. 상수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연결 리스트는 평균적으로 2분의 n 비고 그래서 비고 n의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탐색에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연결 리스트의 단점이 있습니다. 연결 리스트는 이처럼 기능이 강력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일단은 단순 연결 리스트와 원형 연결 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 이렇게 세 개 우리 교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단순 연결 리스트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아는 연결 리스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베이직한 모델입니다. 자, 원형 연결 리스트는 단순 연결 리스트에다가 딱 하나 더 더했습니다. 뭘 더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노드 4가 되죠. 마지막 노드의 다음 노드가 어디 되죠? 다시 첫 번째 노드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노드의 다음 노드가 첫 번째 노드가 되는 원형 구조를 가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원형이 들어가죠. 원형.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중 연결 리스트는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단순 연결 리스트와 원형 연결 리스트가 링크의 방향이 어떻게 되죠? 모두 한 방향이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중 연결이니까 어떻게 되죠? 링크가 서로 양방향, 쌍방향이 되겠습니다. 즉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는 방향으로 일련의 링크들이 있고 또 반대 방향으로 있죠. 이처럼 노드 사이의 링크가 양방향이다. 그래서 이중입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 이렇게 연결 리스트의 종류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결 리스트는 이처럼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연결 리스트를 그러면 뭐 어떻게 좀 더 어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방법을 보통 많이 이용합니다. 이전 노드, 그러니까 프리비어스 노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느냐. 단순 연결 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이 노드의 이전 노드가 뭐죠? 이전이니까 1이죠. 이 1이라는 노드를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노드 순회를 탐색을 포기하고 노드의 처음부터 새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노드에 접근하려면 처음부터 새로 연결해야 되는 거죠. 새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원형 연결 리스트는 어떻게 되냐면, 원형 연결 리스트는 원형이기 때문에 계속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5에 자신의 이전 노드를 만들려면 계속 가면 됩니다.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의 이전 노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원형 연결 리스트고요. 자, 이중 연결 리스트는 가장 쉽죠. 양방향이니까 바로 이전 연결 리스트로 연결되는 포인트가 바로 있죠.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연결 리스트가 바로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단순 연결 리스트의 개념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여러분도 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가지고 직접 바로 단순 연결 리스트를 보도록 하죠. 자, 프로젝트를 새로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기존 솔루션 03 우리 장별로 솔루션 만들기로 했죠. 여기에 추가 새 프로젝트입니다. 새 프로젝트. 그래서 03-02 자, 윈섬이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확인. 다음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고 우리 빈 프로젝트로 만들기로 했죠. 마침을 누릅니다. 자, 그럼 03-02 프로젝트가 새로 생성됐죠. 자, 헤더 파일로 새 항목을 추가해 봅시다. 자, 우리 파일 이름이 뭐였죠? linked list.h 헤더 파일을 만들어주고요. 자, 그리고 소스 파일을 만들어주죠. 소스 파일 새 항목 linked list.c 소스 파일로 직접 돌려봐야 되니까 새 항목으로 example 03-02.c 자, 이렇게 파일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단 모두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모두 저장.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책을 따라서 여러분이 소스를 찾아서 입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개 강의다 보니까 저는 기존에 있던 소스를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의 소스 밑에 있죠? 전판을 열어서 먼저 linked list 헤더 파일로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 저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linked list.c 파일 example 파일까지 모두 복사를 해서 그다음에 모두 저장. 자, 그럼 이제 소스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linked list 헤더 파일을 보기 전에 구조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linked list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current element count라는 변수가 있어서 현재 노드 개수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헤더 노드가 있어서 리스트 노드 첫 번째 리스트 노드에 대한 포인터죠. p링크를 저장하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상하다.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느냐? 왜 불필요하기는 일종의 더미 노드인 헤더 노드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사용 목적은 구현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현을 아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 다음 절에서 살펴볼 원형 연결 리스트에서는 이처럼 포인터를 이용해서 구현을 합니다. 헤더 포인터를 통해서 구현을 하는데 이걸 해보시면 헤더 노드를 이용하는 게 구현이 정말 간편해지구나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스를 보도록 하죠. 자, linked list 헤더 파일입니다. 첫 두 줄은 전처리 시사죠. 이 헤더 파일이 여러 번 include 되어도 문제없게 하기 위해서 붙여준 부분이고요. 앞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구조를 정의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자, 리스트 노드인 경우에는 저장되는 데이터 이후에 다음 노드로의 링크 정보가 이런 포인터를 통해서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linked list 구조체 자체는 헤더 노드라고 그랬죠. 일종의 더미 노드에 해당되는 헤더 노드를 저장을 하고 현재 저장되어 있는 노드의 개수를 저장하는 current element count라는 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산들이 필요하죠? 앞서 살펴본 별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먼저 생성하고요. 노드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연산, 그리고 기존 리스트 원소의 반응과 수미하는, 그리고 뭐 기타 여러 잠수와 이젤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를 추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P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죠. 여기에 위치 인덱스 포지션에 새로운 원소 P new 노드를 추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 포지션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앞서서 배열 리스트에서 배웠죠. 이 포지션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포지션이. 근데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기억나십니까?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노드의 개수죠. current element count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노드 인덱스 0부터 시작되니까 그 빼기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죠? 아닙니다. current element count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죠? 제일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죠. 어펜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빼기 1이 아니라 current element count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습니다. 뭐가요? 포지션이. 자, 포지션이 이런 범위를 만족했을 때, 자, 그럼 노드를 추가하는 경우 어떤 연산을 수행해 줘야 되죠? 기존에 존재하던 링크를 제거하고 새로운 링크를 추가해 주면 되죠. 노드 추가할 때요. 그러면 어떤 링크를 제거하고 어떤 링크를 추가해 줘야 되나요? 이번에 추가하려는 위치, 포지션의 이전 노드, 포지션 빼기 1 위치에 있는 노드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전 노드에서 현재 추가하려는 위치의 노드의 이 링크를 제거해 줘야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에서처럼 제거해 주고, 대신 어떻게 해줘야 되죠? 기존의 포지션 빼기 1 위치에 있던 노드의 다음 노드가 새로 추가되려는 노드가 되면 되고요. 새로 추가되는 노드의 다음 노드가 기존의 포지션이 있던 노드가 되면 새로운 링크를 추가해주면 노드 추가 과정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제 소스를 살펴볼까요? 함수 add ll 엘리먼트는 위치 인덱스 포지션에 전달받은 노드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널 체크를 해주고요. 포지션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노드의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적으로 메모리 노드를 할당을 해주고요. 그리고 메모리 체크 이후에 값을 초기화 해줍니다. 여기서 라인 34에서 이처럼 star p new 노드는 엘리먼트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노드 안에 지금은 인티저 데이터 하나밖에 없지만 다른 여러 개의 데이터가 추가됐을 경우를 하더라도 소스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나름대로 경제적인 코드라고 그랬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교재 154페이지 내용을 좀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그 다음 단계는 P 프리 노드죠. 이 노드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추가하려는 위치 인덱스 포지션 노드의 이전 노드가 되겠습니다. 이전 노드. 퍼프린트 다시 볼까요? 바로 이 위치 보이시죠? P 프리 노드. 위치 인덱스가 포지션 -1인 이 위치에 있는 노드가 P 프리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P 프리 노드가 위치 인덱스 포지션 -1인 노드를 가리키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37에서 39 라인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P 프리 노드는 P 리스트 헤더 노드에 대한 그 포인터를 대입을 하죠. 지금 무슨 얘기냐? P 프리 노드의 초기 값으로 P 리스트 헤더 노드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지션 숫자만큼 루프를 돌면서 P 프리 노드가 다음번 노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간단히 그림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포지션이 0이다. 그러면 루프를 몇 번 도는 거죠? 루프를 안 도는 거죠. 그럴 경우에 P 프리 노드는 어디를 가리키죠? P 프리 노드는 당연히 헤더 노드를 가리키는 거죠. 헤더 노드를 가리켜야겠습니다. 헤더 노드의 다음 노드가 위치 인덱스 포지션이 0이니까 맞죠? 만약에 포지션 1이라고 생각합시다. 포지션 1이라고 생각하면 자, 마찬가지로 자, 루프를 한 번 돌죠. 그러니까 P 프리 노드가 루프를 한 번 돌면서 포지션이 0인 노드를
가리키게 됩니다. P3 노드. 그리고 P3 노드의 다음번 노드가 포지션이 1이 되죠. 맞네요. 그렇죠? 포지션 1인 경우에 P3 노드는 위치 인덱스가 0인 노드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소스가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분, 정말 이해가 힘들다 그러신 분은 여기에 포지션에 0, 1,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대입해 가시면서 이쪽 부분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P3 노드를 위치 인덱스 포지션 -1 위치까지 이동시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링크를 재설정해주는 부분은 남았습니다. 우리가 새로 추가하려는 노드의 다음번 노드로 기존의 위치 인덱스 포지션에 있던 노드를 설정해주고요. 기존의 포지션 -1이었던 노드의 다음번 노드로 현재 추가하려는 새로운 노드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단순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연산은 제거하려는 노드의 이전 노드를 찾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노드 사이의 기존 링크를 제거해주는 과정을 통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실제 소스를 가지고 살펴보죠. 노드를 제거하는 remove LL 엘리먼트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위치 인덱스 포지션을 입력 파라미터가 왔죠. 그래서 포지션이 0보다 큰 것 같고요. 노드 카운트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왜 작아야 되죠? 위치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P3 노드가 포지션 -1 위치의 노드를 가르치도록 P3 노드의 값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이것은 앞서 노드를 추가할 경우와 동일한 코드입니다. 즉 초기 값으로 헤더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요. 그리고 포지션 횟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P3 노드가 포지션 -1 위치에 이르도록 루프를 돌게 되겠습니다. 자, 이 폼을 거치면 P3 노드가 포지션 -1 위치를 가리키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제거하려는 노드를 P-될 노드가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드의 재설정이죠. P 노드의 다음 노드가 삭제되려는 노드의 다음 노드를 가르치도록 노드를 재설정해 주고요. 삭제하려는 노드에 대해서 메모리 해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해제 끝난 다음에 현재 엘리먼트 카운터를 1 감소시키고 성공적으로 삭제가 끝났음을 알려주면 remove LL 엘리먼트가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리스트의 원소를 반환하는 get LL 엘리먼트 함수의 경우에는 위치 인덱스 포지션을 받죠. 받아들인 다음에 루프를 도는데 앞서의 두 경우와 다르게 포지션 i가 포지션보다 작거나 같을까지 루프를 돌죠. 왜냐하면 위치 인덱스 포지션인 노드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루프를 거친 다음에 이 P 노드는 어떤 노드를 가리키게 되죠? 위치 인덱스 포지션인 노드를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P 리턴 값을 통해서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xample 03_02.c 같은 경우는요. 앞서서 살펴본 03_01.c 파일과 동일한데요. 다만 create linked list 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array 리스트였죠. 근데 그 부분을 linked list 바꾸고요. 그 다음에 add ll element를 사용했습니다. 원래 al element였죠. 그 부분만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소스는 생략하고요. 이제 빌드를 해볼까요? 우리가 발생했네요. 이 파일이, 헤더 파일에 제가 잘못이 있었네요. 자, 이건 오른쪽을 눌러서, F2를 눌러서, F2입니다. F2를 눌러서 이름을 바꿔볼까요? linkList.h 바꾸고 다시 빌드를 하겠습니다. 빌드를 하면, 빌드가 끝났고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랬죠? 시작 프로그램으로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03_02에서 오른쪽 와서 클릭하신 다음에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 그래서 디버그 버튼 누르신 다음에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하게 되면 원래 원소 135 3개를 차례로 추가했었죠. 그리고 위치 인덱스 0이 있는 원소 1을 제거해 줬죠. 그래서 35 2개의 원소가 올바르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